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봄철인 3월과 5월 사이에 터널 내 교통사고가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자세한 내용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행성 변화가 큰 터널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데요. 네. 봄에는 인체 자율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지 터널 안의 위험성이 커진다고요? 그렇습니다. 2012년에서 2010년 사이 발생된 5년간의 그 터널 사고, 교통사고를 통계를 보게 되면요. 3월에서 5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시간대별 분석에서는 오후 2시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최근 5년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봄철에 761건, 또 여름에 747건, 가을 705건, 겨울 627건으로 평균 710건보다 약 7%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봄에 사고가 많이 났네요. 네네. 봄철 터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뭘까요? 네. 터널 내 교통사고로 숨진 146명 중 38%는 56명이 봄이었고 또 56명의 사망자 중 14% 8명이 오후 2시에 사망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로 대비를 해보면요. 여름과 가을이 4.3명꼴이고 겨울 4.5명인데 봄에는 7.3명으로 약 1.7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초봄에는 심한 온도 격차에 따른 블랙 아이스와 또 졸음운전이 겹치는 시기인 만큼 더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눈이나 얼음이 녹기 시작을 해도 그늘지고 기온이 낮은 터널 안에 냉암소 작용은 블랙 아이스 잔재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봄이 되면 이 봄비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맞습니다. 대지를 촉촉히 적신 첫봄비가 20건의 교통사고를 충북 소방본부에 접수시게 하는 원인이 됐는데요. 네. 지난 4일 오전 고속도로 빗길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오전 2시 7분경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용인휴게소 부근에서 12톤 택배 화물차가 갓길 방음벽을 들이받는 사고도 났고요. 네. 또 오전 5시 40분경에도 강릉 방향 이천IC 부근에서 4.5톤 화물차 운전자가 5대를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연풍 IC 인근에서도 앞서가던 화물차 2대를 받은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터널 얘기로 돌아가서요. 네. 터널은 뭐 진입할 때 진출할 때 다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 진입하기 전부터 실제로 시야의 중심이 터널 중앙으로 모이거든요. 네, 네.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터널은 구조상 넓은 시야폭을 가운데로 좁히는 즉 진입부는 암순흥, 진출부는 명순흥 현상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진입과 또 통과 시간 그리고 진출 때 수반되는 시야 편차 극복은 집중력과 규정 중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회피 공간도 유사시 사고가 났을 때 2차 사고 위험을 높이게 되는 원인이 있고요. 때문에 20% 이상 감속과 충분한 차간거리 유지와 차선 변경 근무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통행량이 적은 야간 과속에서는 안전거리까지 지키지 않는 문제가 시사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도 크고요. 그렇죠. 그래서 1999년 몽블랑 터널 사고 이후 프랑스에서는 278m를 터널 내 안전거리로 정했고요. 이를 어기게 되면 우리나라 돈 46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안전거리가 278m. 네. 그것도 놀랍고 벌금은 460만 원. 네, 워낙 이제 터널이 기니까 네. 만일에 거기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니까. 고민스럽죠. 그렇죠. 이런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 광역 시외버스의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장착 비용 50%가 지원된다면서요? 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보조장치도 직접적 졸음 사고보다는 예방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순입니다. 네. 따라서 지난해 7월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은 대형 버스를 자동으로 제동시키는 기술에 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높은 속도에서 급제동을 했을 때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 최대 250만 원 정해진 보조금은요. 지난 3월부터 국고 25%, 지자체 25%의 본인 부담이 50%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봄철이라서 졸음운전도 걱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눈을 판다거나 하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도 더 조심해야겠죠?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16년 한국도로공사 조사 자료인데요. 전체 주행거리의 약 45% 지점에서는 졸음을 느낀다는 점과 네. 또 10분의 1 정도는 졸음을 참고 달린다. 이런 위험 징조를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주변에 차량까지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의 운전은요. 내가 어떻게 왔지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점. 다시 말해 멍한 상태에서 잠깐씩 살짝 졸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네네. 얼마 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소방차를 추도한 그 사고로 숨졌는데 전방 주시 태만처럼 이런 사고는 늘 존재한다는 얘기로 되짚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